오늘도 별다를 거 없는 하루,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나의 도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들썩들썩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속마음이 궁금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하루를 들썩이게 할 석간동 사람 이야기, 여기는 돌속돌속 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돌속돌속 캐스트 진행자 김능강입니다. 요새 날이 참 춥죠. 너무 많이 춥습니다. 바쁜 연말도 끝나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몸은 무겁고 또 마음은 의외로 또 가볍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오늘은 책 읽는 모녀가 저희 라디오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생각의 깊이가 남다르신 두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크네요. 그럼 모셔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는 미리네 도서관 독서 동아리 책 읽는 사람들 회원이고요. 또 도란도란 어린이 독서회 멘토를 맡고 있고 올해 성북구 한책 추진단 운영위 아동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미경입니다. 네, 저는 민주원이고요. 노무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비인간 동물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반대하고요.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페스코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모녀가 함께 나와주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희 돌속돌속 캐스트 출연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 일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뭐 누군가의 귀감이 되거나 감동 혹은 커다란 울림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내 삶이 그럴 만한가 생각을 하게 되니 좀 출연 제의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주변 지인이나 또 특히 독서회 동아리 회원분들의 동료에 힘입어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따님께서는 어떻게 출연을 네. 결심하셨나요? 함께 나와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기뻤거든요. 네, 저도 고민도 했지만 비교적 단번에 결심을 한 이유는요. 채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동물권과 채식을 알릴 수 있다면야 당연히 하고 싶다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제 이야기로 동물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준비하면서부터 사실 지금도 책임감이 느껴지고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일단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박미경님,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석간동에서 활동하게 된 경위라고 할까요? 스토리를 먼저 듣고 싶네요. 네, 저희 친정이 석계호 근처인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한 8년 전에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간호해 드렸어야 된 적이 있었는데 한 3년쯤 지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 상태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제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놀이터 생겼다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미리네 도서관을 이제 찾아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미리네 도서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아담하고 정말 카페 같은 분위기에 매료되었고요. 또 특히 무엇보다도 정말 수많은 장소와 더불어서 어떤 운명처럼 커다란 자석이 저를 이끌었거든요. 바로 독서회 회원 모집이라는 문구였어요. 예, 그때부터 저와 미리네 도서관과의 인연이 시작되게 된 거죠. 예, 완전히 독서의 초창기 멤버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멤버들은 그러니까 각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들어온 멤버들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사서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더러 이 독서의 조상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웃으면서 그랬죠. 예, 화석이 될 때까지 멤버로 활동하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석간동에서 활동을 해서 이어오신 어떤 이유는 뭘까요?
네, 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레 어떤 자신들의 경험이나 생각, 고민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차마 가족들에게조차도 하기 힘든 얘기들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뭐 힘들겠구나 또는 힘내라 그런 말들이 이제 격려가 되었고요. 이런 시간들이 거듭되면서 또 가족과는 또 다른 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러한 활동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네요. 예, 저도 그때 박미경님이 어떤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명을 받았죠.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독서회 멤버가 아니었으니까요. 왔다가 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하고 같이 책을 읽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독서회에 가입하게 됐고, 저도 한 3년 넘게 흐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는 정말 그때 가입하기 잘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너무 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그러면 따님은 책 읽는 사람들 독서회에 아직 활동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딸은 뭐 직접 그러니까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요. 딸이 갖고 있는 어떤 관심사가 그러니까 우리 독서회에서 나누는 주제가 될 때는 딸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제가 독서회 회원들한테 하기도 하고요. 또 독서회에서 나누었던 얘기를 제가 이제 딸에게 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때로는 독서회 회원분들이 딸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딸은 이럴 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성 발언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끔 저는 속으로 우리 딸이 우리 독서의 제3의 회원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남성 평등, 남녀 평등 그때 얘기 많이 겉으로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페미니스트이기도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말들도 했었죠. 기억하고 계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가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 보면서 따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원님. 예.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들었던 엄마의 소원이 쉬는 날 거실에 책 막 가득 쌓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책만 읽는 것이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독서회 활동으로 뭐 자의로든 타의로든 책을 되게 많이 읽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되게 좋고, 아무래도 기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어가야 하는 때도 많고 읽어내야 하는 때도 많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될 법도 한데, 그럴 때조차도 되게 행복해 보여서 저로서는 기뻐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엄마가 기획도 하고 사회도 보는 모습이 되게 자랑스럽죠. 예. 박미경님은 물론 다른 분들 다 소중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박미경님이 굉장히 정신적 지주거든요. 우리 독서회에서.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너무 많이 의지가 되고 또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또 삶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해 주는데, 제 친누님은 약간 현실주의자라서 이렇게 들으면 이제 막 가슴을 이렇게 후련한다? 아니면 귀에 좀 따가운 얘기도 해주시는데, 우리 미경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또 밝고 명랑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독서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와 따님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노동 인권이나 뭐 동물권, 채식, 뭐 페미니즘에 관한 이제 저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요. 또 되게 공감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라는 말씀은 그분 예전에는 안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사실 제가 이제 독서회 회원이 되기 전에는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와서 집에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골방 독서였죠. 근데 독서회를 하면서 제가 놀랐던 점은 같은 책을 읽고도 어떻게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였는데요. 그러니까 골방 독서가 자칫 어떤 독성과 편견을 가져왔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함께 읽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점차 제 생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마 그래서 어떤 딸의 가치관의 변화나 신념 등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더불어 해보았습니다. 예,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기능적 기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책 추진단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 아동분과 부분과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동분과, 뭐 다른 말로 어린이분과 언제 생긴 거고요? 또 이 아동분과 활동하면서 느끼셨던 보람 같은 게 있다면 좀 들려주십시오.
네, 성북구 그 한책 추진단 중에서 또 이제 운영위가 구성되었는데요. 그 중에 그러니까 세 분과로 이제 나누게 되었어요. 성인 분과, 청소년 분과, 아동 분과 이렇게 세 분과로 나눠졌는데요. 2013년부터 이제 어린이 책이 따로 이제 선정이 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년에는 성인들이 어린이 책을 선정하는데 같이 참여했던 반면 올해는 이제 특히 어린이들이 본인들이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이제 투표로 인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책을 그러니까 투표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저희 추진단들이 성북구에 있는 10개 학교를 이제 찾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느낀 보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 어떤 학교는 뭐 학부모 독서회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한책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또 어떤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사업 설명회나 또는 이제 요청 사항 등을 그분들에게 직접 면대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서면상이나 혹은 유선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어떤 생겼을지도 모르는 어떤 물리적인 제약들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나온 질문들을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추진단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보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워크북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훌륭한 워크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들었던 취지는 좀 더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뭐 확인 그런 식의 어떤 정형화된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확대된 부분의 워크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는데 그 워크북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후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죠. 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또 어린이들이 뽑은 책의 작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만남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올해 그 성북구 책이 어린이 책이 우리 가족 납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분이 지금 독일에 거주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한 책 작가가 멀리 독일로부터 와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게 해서 함께 한다는 점에 모두들 굉장히 들뜬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분이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학생들의 모습이 굉장히 진지했고요. 또 작가에게 그 쏟아지던 그 질문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의 어떤 작가와의 만남과는 또 다른 면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작가의 만남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기회를 주면서 어린이들이 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더 마련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도스토캐스트 전에 출연하셨던 이은숙 님이 청소년 분과 분과장님이셨는데요.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또 작가와의 만남도 재밌게 가지고 또 우리 추진위원단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신 그 모습들이 어떤 성북의 큰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올해 워크북을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어봤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이 첫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또 워크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더불어 예, 해보았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따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처음 자기 소개하실 때 페스코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먼저 채식주의 같은 이제 무슨 주의라는 것은 신념에 의한 것을 말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나 단순히 취향으로서나 뭐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는 않고요. 신념으로서 실천하는 것을 채식주의라고 합니다. 또 채식에는 먹는 음식의 이제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페스코 채식은 육류와 가금류는 먹지 않지만 어패류와 유제품을 먹는 단계를 말합니다. 네. 예. 그럼 페스코는 완벽한 채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중에서 페스코 채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통상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오르지 않지만 민주호님의 이유는 무엇일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 페스코 채식은 완벽한 채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저의 이제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변명이자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채식 인프라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육식이 디폴트인 이곳에서 채식 식당이 너무 적고 일단 음식점에서 채식 메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나 고기, 뭐 만두 이런 걸 다 제외하고서라도 칼국수 한 그릇을 이제 먹으려고 해도 고기 육수로 우린 곳을 제외하면 선택권은 멸치 육수나 조개 육수 정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완벽한 채식주의로 살아가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는 좀 거의 비건으로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김치에도 새우젓갈이나 멸치 액젓이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물까지는 먹는 채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채식주의자분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보긴 했는데 방금 듣는 청취자분 중에서는 방금 비건 이러면 비건이 뭐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 설명해 주신다면? 네, 비건은 이제 완벽한 채식주의를 하는 이제 풀을 먹는 그런 동물에 관련된 건 전혀 네, 있지 않는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군요. 비건. 네. 그러면 동물권을 위해서 채식을 결심하게 되신 거죠? 네. 처음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요? 네, 저의 경우 동물권 위해서 채식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처음에는 비인간적인 공장식 축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정확히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책을 좀 매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만큼 그리고 또 저의 인생에서도 책이 많이 영향을 주고 저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10살 때 우동 한 그릇을 처음 읽게 됐는데요. 그 우동 한 그릇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 약간 되게 가난한 모자가 우동집 그 주인의 호의를 받고서 성공을 하고 다시 그 호의를 받았던 것을 다시 베풀러 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의 내용인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고서 추운 겨울에 이제 비싼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길 위의 존재들이었고 처음에는 사람에서 점차 길 위의 동물들,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같은 존재로 이제 관심이 이어지다가 이제 관심의 폭이 농장동물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농장동물들이 사육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그런 취재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비인간 동물을 이렇게 착취하는가 하는 물음이 생겨서 그 이후로는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럼 아까 우동 한 그릇을 읽고서 이렇게 더 다른 면을 많이 보게 됐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아까 준비하고 계신 게 노무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계기로 뭐 사람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런 우동 한 그릇을 읽은 거 빼고도 제가 대학을 영문학을 진학을 하면서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본 앞에서는 너무 무기력한 개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열정 착취를 당해봤고 네. 그래서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기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최근에 그 최규석 작가의 네. 송곳이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네, 네이버에 네.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네. 최규석 작가는 그 뭔가 약간 소외된 계층의 그 눈을 돌리지 않고 직시하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그걸 필체로 그림을 그려내시거든요. 네. 그 나중에 또 한번 저도 노무사 저도 화가 와닿진 않거든요. 어떤 거지? 무슨 하는 거지? 하지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동물권 관련 책도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도 있는데요. 예.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라는 책인데 예. 피터 싱어는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 이제 철학자이자 지금은 교수이자 동물 해방 이론가예요. 예.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윤리라는 것이 동물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동물에게도 적용이 되고 먹는 것에도 적용된다는 거를 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고 또 가장 대표적인 동물권 입문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영양 섭취 문제나 아니면 뭐 실제로 동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사육당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같은 이제 본인들이 관심 있는 파트만 봐도 좋고 아니면 처음부터 논리의 흐름과 논증을 살펴보는 것도 좋으니까요.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요. 저도 아직 읽어본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꼭 예. 예. 추천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그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지만 그런 그 강제로 사육당하고 있는 어떤 동물들에 대한 어떤 정말 좀 네. 정말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어떤 권리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냥 권리로 그렇게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억압하고 막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피터 싱어의 동물 행방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런 신념을 또 바탕으로 한다 해도 실제로 채식을 몸소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정하기까지 어떤 고민과 생각의 과정을 겪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채식을 하게 된 게 지금 3년째이고 그래서 육류는 먹지 않고 유제품을 10개월 전부터는 이제 좀 아예 줄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채식을 하기 전에도 문제의식은 있었는데 채식을 실천하기로 마음먹기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솔직히 나 혼자서 채식을 선언한다고 해서 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한다고 해서 축산업자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가 바뀔까 하는 생각에 되게 고민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뭐가 바뀌는지 검색도 해보고 동물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스스로도 지속 가능한 실천이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육식 문제는 공장식 축산 같은 비인간적인 착취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 뭐 기아 문제, 자본주의 문제 등 세상에 되게 많은 부분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나와 맞닿아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되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흔들림 없이 채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고통은 없었는지 제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놀토톡 캐스트의 작가 친구도 민주형님과 같은 이유로 몇 년간 잠시 채식을 실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고민의 과정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되었다고 전해달라네요. 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대본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었다고. 예,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대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되게 기쁘고 예.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웠어요. 예, 나중에 꼭 한번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되게 이 친구도 좋은 친구니까. 동물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먹고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많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고기가 없는 식단을 먹거나 아니면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윤리적인 기업의 화장품이나 제품을 좀 소비를 하거나 또 요즘에 많이 동물 털을 사용한 패딩 같은 걸 많이 입잖아요. 네. 이제 이미 산 것을 버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최대한 오래오래 입는 것으로 네, 새로운 제품을 사지 않고 그리고 또 동물 가죽으로 만든 지갑이나 뭐 가방, 구두 이런 것들을 좀 소비를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것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을 견뎌야 하는 상황은 없었나요? 네, 워낙 채식주의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채식을 한다고 밝혔을 때 되게 원치 않은 주목이나 굉장히 좀 무례한 질문이나 조언 그리고 너 그러니까 말랐지 이런 식의 편견들을 많이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을 겪곤 해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어떤 상황에서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안 하던 저의 영양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를 많이 겪고 또 제가 한의원에 간 날이 있었는데 그 의원님이 남의 살은 다 안 좋다고 고기를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제가 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또 저의 영양 문제를 걱정하고 동시에 식물은 안 불쌍하냐고 반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식물도 생명이거든요. 뭐 식물은 안 불쌍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모임에서 메뉴를 정하거나 식당 자체를 정할 때 제가 고기를 먹지 않다 보니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금 제가 채식을 하는 게 미안한 일이 아닌데도 미안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좀 폭력적이라고 저에게 느껴졌던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폭력적인 거죠. 예, 저도 계산합니다. 어떤 이제 폭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필요 없는 지나친 관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애매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아닌데 개인주의 같고 전체주의는 아닌데 전체주의 같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대학생 때 저도 약간 일반인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저한테 용기를 얻었던 것은 대학생 때 읽었던 홍세아님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거든요. 프랑스는 안 그렇구나. 난 계속 딴 데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남의 어떤 사생활, 아니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고 네. 똘레랑스라고 그러죠. 똘레랑스, 관용. 그 사람은 그런가 보지. 난 이렇게 하는데 서로 간의 생각을 서로 간에 지지해주는, 터치하지 않는. 그게 정말 되게 부러우면서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 부러움한 게 아니라 나부터라도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어서 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네. 남들이 그냥 이해하더라고요. 쟤는 그런가 보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건드린 게 오히려 이제 무리한 행동이 될 수 있게 보이게 제가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살아왔던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런 좀 책 한 권이 되게 큰 힘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채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민경님, 따님의 채식 신념의 실천에 대한 어머님의 생각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딸이 밖에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겪고 왔을 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어느 날 함께 딸이랑 이제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점심을 먹지 못하고 그 연극 공연은 저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으러 다니는데
채식주의자가 먹을 만한 식당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제가 이제 허기진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나와서 겪는 일인데 딸은 이거를 수없이 반복해서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이라도 더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더불어 해봤습니다. 예, 서로 예. 그날따라 그 거리에 저희가 같이 먹을 음식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되게 폭력적이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렇죠. 평소에 그냥 못 느끼다가 또 그렇게 확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어머니와 따님이 어떤 굉장히 서로 간에 서로 배려, 어떤 사랑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 또 공통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책의 매개로 많이 이렇게 공감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따님의 주 관심사는 확실히 동물권과 또 노동권, 사회 현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님께서는 관심 있는 책의 장르나 주제가 따로 있나요? 네, 그림책인데요. 사실 제가 4년 전쯤부터 그림책에 좀 관심이 생겨서 독서 예.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전에 사실 저도 그림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그림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 그림책이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100세까지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그림은 뭐 글이 보조 수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림 자체로 독립적인 영역이라는 것과 또 그림이 글보다 때로는 더 많은 얘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또 전해진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가 또 제 삶을 성찰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했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분 각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주원님 먼저. 네.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노무사 공부를 완주를 할 것이고요. 먼저. 예. 그래서 노무사가 돼서 자본 앞에서 무기력한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잘 쓰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 동물권에 관심 가지고 채식도 지속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동물의 고통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이런 삶의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네, 주원님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신념을 꺾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주원님이 잘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미경님은 내년에 저는 계획이요. 예, 내년에는 좀 그림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공부해보고자 해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인데요. 우리나라 그림책 역사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990년대 중반 무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늦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외국 그림책이 우리나라 그림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 초창기 때 작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림책에 좀 많이들 관심 가지고 읽어야지 또 좋은 작가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나라 작가들을 시대별로 정리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것이 내년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정말 훌륭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림책이라보다 저는 만화책을 보고 자란 사대고 어머니한테 등짝을 후레쉬를 맞으면서 이름 만화를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걷는데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만화가 네. 좋은데 왜 그렇게 때리시고 그런 거지? 4학년 때부터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초등학교. 예.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네, 능왕님이 전에 소개해준 신의 물방울 보고 저도 정말 만화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예,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자 마지막으로 돌속도서 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주원님부터.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먹거나 바삭바삭한 후라이드 치킨을 먹을 때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의 형상을 떠올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은 그 본질을 가리고 보기 좋게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가공하고 포장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대상을 소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요. 대상과 본질이 멀어질 대로 멀어진 사회에서는 어떤 진실도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그 바삭바삭한 치킨, 후라이드 치킨의 실체는 사실 돈이 되는 부위에 성장 촉진제를 마구 맞힌 탓에 가슴살만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관절염을 앓던 닭이고, 또 비좁고 환기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의 생활로 폐렴에 걸린 돼지이고요. 평생 동안 항생제에 범벅된 사료와 성장 촉진제를 맞은 소이고요. 그리고 도축장을 필사적으로 탈출해 나올 만큼 두려움을 알고 고통을 아는, 살고 싶어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가 먹고 소비하는 많은 것들이 동물의 고통 위에서 누리는 편리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메랑 효과라고 그러죠. 지금은 나 상관없지 뭐 내가 무슨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분명히 이렇게 방관하고 우리 방만하게 냅뒀다가는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환경의 역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분명히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나만의 문제가 내일 아닌데 이게 아니라 내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방비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미경 님도 하고 싶은 말이나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러니까 지금도 골방 독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요. 저희 미리네 독서 동아리 책 읽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어떤 세대적인 공감을 한번 해보자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누구나 쉽고 빠르게 가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요즘에 힘들고 느리지만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제 딸 주원이를 응원하고 싶고 또 제가 쭉 지켜보고 싶다는 말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원아 사랑해. 네, 훈훈하네요. 날씨는 네, 춥지만.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서 새롭고 깊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박미경, 민주원, 모녀를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좋네요. 엄마와 딸이 따뜻한 관계, 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그러면서도 각자 관심 분야의 생각의 깊이를 같이 쌓아가는 모습이 정말 훈훈했습니다. 오늘 멋진 대화 시간을 만들어주신 박미경님, 민주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3분 코너는 DJ의 추천 코너입니다. 주 1회로 바뀌니 코너도 격주로 돌아가게 되네요. 저번 일요일 12월 10일이죠. 전 나와 할아버지라는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최근에 청룡영화제에서 그 진성규라는 제 13년 알고 지내던 동생이 상을 탔죠. 나무조연상. 그 친구가 예전에 출연했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나와 할아버지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에서 했던 작품인데요. 민준호라는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또 할머니 이야기를.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멀었어요. 성남 아트센터에서 하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걸렸지만 그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았던, 너무나 가슴이 따뜻했던 수필 같은 연극이었고요. 저도 요즘에 참 많이 안 우는 편인데 연극 한 3분의 2 지점이었나요?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민준호 연출 자체의 어떤 소소하고 깨알 같은 디테일이 너무나 살아있어서 다음에 나중에 또 이게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할 때 놓치지 않고 꼭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할아버지고요. 이게 예전에 대학로에서 한번 공연 올라왔을 때 전석 매진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돌아가신 장영희 선생님의 수필집이 많거든요. 그 느낌과도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민준호 연출 잠깐만 얘기하자면요. 그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를 이 친구가 대표고요. 한희종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북 구립도서관에요. 책 읽는 성북 들어가시면요.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 방송이 여기다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154화에 제 추천으로 민준호 편이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번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올까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요. 석간동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석간 사람 이야기 돌속도속 캐스트. 다음 손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중
누군가 이웃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돌속도서캐스트는 서울특별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동덕여대 청년 워킹그룹 같이 석간동 지역 네트워크 모임인 석간드림과 함께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